1,900억 원의 위약금을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세계면세점 이야기입니다. 그 막대한 돈을 물고서라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올해 3월까지는 영업을 이어가지만 이미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신라면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2년 전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사보다 60%나 높은 가격을 써냈던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1월 20일 이 사업권의 새 주인을 찾는 입찰 제안서 제출이 마감됩니다. 과연 누가 뛰어들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입찰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둘러싼 각 기업의 셈법과 전략을 분석하고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입찰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은 그야말로 쩐의 전쟁이었습니다.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 등 국내 대형 면세점들이 모두 뛰어들었고 중국국 영면세점 그룹인 CDFG까지 가세했습니다. 각 기업의 대표이사급 임원들이 직접 나서서 전담 조직을 가동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라면세점이 DF1 권역을, 신세계면세점이 DF2 권역을 차지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경쟁사보다 약 60%나 높은 입찰가를 써냈습니다. 여객 1인당 신라면세점은 8,987원, 신세계면세점은 9,020원의 임대료를 내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10년 장기 계약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승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승자의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롯데면세점은 2023년 입찰에서 탈락했습니다. 당시에는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인천공항 핵심 권역인 DF1과 DF2를 확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롯데면세점은 오히려 나 홀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 부담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매달 수십억 원의 적자에 허덕이는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2025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때로는 이기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따는 승리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입찰에는 누가 뛰어들 것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인천공항공사가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참석했는지가 중요한 힌트입니다. 국내 면세점 빅4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 전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해외 사업자 중에서는 스위스의 아볼타가 참석했습니다. 아볼타는 과거 듀프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글로벌 면세점 기업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2023년 입찰에서 롯데면세점보다 높은 가격을 써냈던 중국국 영면세점 그룹 CDFG는 이번 설명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각 기업의 상황과 전략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롯데면세점입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입찰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2023년에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재도전의 명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경쟁사들이 적자에 시달리는 동안 체력을 비축해왔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정기 인사에서 영업부문장으로 선임된 양희상 상무가 태스크포스를 총괄하고 있으며 재무, 마케팅, 상품기획, IT 등 약 11명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과거처럼 무리하게 높은 가격을 써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봤기 때문입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어떨까요? 현대면세점은 면세사업의 후발주자입니다. 외형 확대를 위해 인천공항 진출을 오랫동안 노려왔습니다. 이번이 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면세점 역시 2025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내면세점 중심의 구조 조정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선 결과입니다.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입찰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대면세점도 공격적인 입찰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이라는 간판은 탐나지만 그 대가가 매달 수십억 원의 적자라면 쉽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동향입니다. 이번 입찰 공고에는 철수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나 조세포탈 등 법령상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도 원한다면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손을 털었다가 조건이 맞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 회사 모두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입찰 참여 여부 자체가 전략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카드를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외 사업자는 어떨까요? CDFG가 설명회에 불참했다고 해서 본입찰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회 참석이 입찰 참여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CDFG는 2023년 입찰에서 본입찰까지 참가할 정도로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한 열망을 크게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도 막판에 뛰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태국의 킹파워 등 다른 해외 사업자들의 관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스위스 아볼타 역시 변수입니다. 결국 1월 20일까지는 누가 실제로 뛰어드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 수용 단가는 DF1이 5,031원, DF2가 4,994원입니다. 2023년 입찰 대비 각각 5, 9%, 11, 1% 낮아졌습니다. 임대료 하한선을 낮춘 것입니다. 계약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 평가 방식은 사업계획서 60%, 입찰 가격 40%가 적용됩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는 인천공항면세점 앱 기반의 스마트 면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각사의 태스크포스에는 IT 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제시한 최저 수용 단가가 예상보다 높아 다들 눈치만 보는 분위기라고. 일단 설명회에는 참석했지만 본입찰 참여는 대부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임대료를 낮추긴 했는데 여전히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쟁사 대비 가격을 무리하게 높게 써내지는 않을 분위기라고. 공항공사가 제시한 가격 최저선에 최대한 맞추려는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장담컨대 이번 입찰의 양상은 2023년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과거에는 누가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대표이사급이 전면에 나서고 전담 조직을 대규모로 가동하고 공격적인 베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소규모 태스크포스 중심의 대응입니다. 공격적인 베팅 대신 실속을 챙기는 전략입니다. 누가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의 말이 이 상황을 정확히 요약합니다. 이전에는 누가 더 높은 금액을 써내느냐의 싸움이었다면 이번에는 누가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인 분위기라고. 그렇다면 왜 수익성도 안 나오는데 완전히 포기하지 못할까요? 바로 상징성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연간 수천만 명이 오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면세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룹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 유치에도 유리합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는 상징성이 크다고. 여기에 면세점을 운영하는 그룹 전체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고.
공항 면세점 운영을 통해서는 수익보다 적자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상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입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름을 걸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 무리한 경쟁은 결국 자기 발목을 잡습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2023년에 60%나 높은 가격을 써낸 것은 당시 기준으로는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2년 만에 매달 수십억 원의 적자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은 오히려 체력을 비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기려고 무리하면 이긴 후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해서 따낸 것이 오히려 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손절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신세계면세점은 1,900억 원의 위약금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속 버텼다면 그보다 더 큰 손실이 누적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속 운영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 체면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몰 비용에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손절할 때 과감하게 손절해야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조건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지만 이번 입찰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하한선이 낮아졌고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같은 자리라도 조건이 달라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포기했다고 해서 영원히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면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눈입니다. 1월 20일 입찰 제안서 제출이 마감되면 이후 제안서 평가와 관세청 특허 심사가 진행됩니다.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관세청 특허 접수는 2월 초로 예상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롯데면세점이 재도전에 성공할 수도 있고 현대면세점이 깜짝 참전할 수도 있습니다. 신라면세점이나 신세계면세점이 조건이 맞으면 다시 뛰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CDFG가 막판에 참여할 수도 있고 스위스 아볼타가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과거처럼 무리한 가격 경쟁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은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교훈입니다. 무리해서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손절할 때 과감하게 손절해야 합니다. 조건이 바뀌면 판단도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상징성에 집착하다가 실속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무리해서 붙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손절해야 할 것을 체면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한 가지만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중에서 과감히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이 여러분의 1년 후, 3년 후, 5년 후를 바꿀 것입니다.